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통영 고성의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통영상무 회장 이상석입니다. 제명 이사를 초빙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실 이승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제 카이스트 교학부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에 대한 양력을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요. 저플리에서 이제 박사를 받은 다음에 포항공대에 있다가 카이스트에 한 20년 됐고요.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카이스트에서 이상하게 이제 보직을 많이 맡게 됐어요. 입학처장을 맡기도 하고 학생처장을 맡기도 하고 리더십 센터장을 맡기도 하고 현재는 교학부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글쎄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 고등학생도 있고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변해가는 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거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거예요. 제가 입학처장으로 있을 때는 카이스트는 어떤 학생을 원합니까? 라는 주제를 얘기해요. 근데 지금 오늘은 이제 거기서 더 뛰어넘어서 미래는 어떤 사람을 원할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겁니다. 내용 중에 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옛날에 어떤 마을에 아주 총명한 어린이가 살고 있어요. 이 아이의 꿈은 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와, 얘는 정말 총명한데 꿈이 용 잡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기대를 했어요. 야, 저놈은 나중에 크게 될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마을을 떠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저가 용을 잡으러 떠나겠습니다. 용 잡는 방법을 알고 이제 용을 잡아오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아이를 배웅하면서 이제 동구밖까지 나왔어요. 이 아이는 길을 떠났고 그때서부터 용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 근데 용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용을 잡는 방법을 알고 있는 분을 저 산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이제 소녀는 산속에 뛰어갔어요. 그리고 스승님 앞에서 네, 요 얘기 마저 할게요. 이 내용은 안에 있는 거예요. 스승님 앞에 무릎 꿇고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용 잡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자네가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스승님의 제자가 돼서 10년 동안 용 잡는 방법을 배웠어요. 드디어 10년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젊은 이제는 청년이 됐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래, 나는 이제 용 잡는 방법을 알아. 이제 세상에 내려가서 용만 잡으면 돼 하고 세상에 내려와서는 이 용만 찾으면 되잖아. 이제 용 잡는 방법도 아니까. 그래서 용이 있다는 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산 넘고 바다 건너 용을 봤다는 사람을 만나고 용의 전설이 있는 데는 다 가보고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이라는 세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용이 없다는 사실. 자, 그러면 학생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자네는 어떻게 돼요? 허무할 것 같아요. 맞아요, 허무할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을 그 이야기를 해준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도 답답했어요. 아마 저 같은 경우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한 며칠은 술만 마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가방 싸들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해준 분이 아니요, 그 청년은 산에 올라가서 용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스승이 됐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약간 뒷머리가 아팠어요. 왜? 내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두려웠던 건 뭐냐면 혹시 내가 가르치는 있는 것도 용 잡는 방법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야,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가르치는 거는 세상에 많이 도움이 돼요.
곰곰이 더 생각해 본 거예요. 그 스승님은 알고 있었을까? 이 청년은 몰랐는데 그 스승은 용이 없다는 걸 세상에 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저는 몰라요. 그리고 나서는 어쩌면 그 소년, 그 청년의 결정이 가장 현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할 줄 아는 게 용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생각했어요. 그래, 맞아. 나래도 그냥 고향으로 안 들어갈 거야. 나는 시내에다가 용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큰 학교를 만들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용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혹 우리가 여기 이제 학생들한테 이게 조심스럽지만 어른들께는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이 자칫 용 잡는 방법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올라갔으니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있나요? 네. 자, 오늘 내용은 미래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시작하겠습니다.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 자, 혹시 이 글씨가 누가 쓴 글씨인지 혹시 알겠어요? 누구 같아? 저 한자를 누가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석봉. 맞아요. 어떻게 알으셨어요? 이 글씨 때문에?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알았죠. 그렇죠? 나는 떡을 쓸 테니까 너는 글을 써라. 이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교육, 그러니까 어머니의 교육, 그렇죠? 한석봉의 그 엄마랑 같이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이 얘기는 이렇게 되죠. 한석봉은 공부를 하다가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가 다 됐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보고 싶어서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무슨 소리냐, 불을 꺼놓고 너는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썰 거다. 봤더니 엄마는 그 어머니가 쓴 떡은 가지런한데 한석봉이 쓴 글은 엉망이야. 거봐, 아직 너 공부 덜 됐잖아. 너 이제 다시 가. 그래서 한석봉이 다시 가서 10년 동안 더 공부해서 세계적인 그 명필가가 됐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굉장히 우리한테는 귀중한 교훈인데요. 하지만 요즘은요, 이런 거를 폰트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컴퓨터로 프린트를 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글씨 연습하는 사람은 없어요. 혹자는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래도 한석봉 글씨는 다르죠. 아니에요. AI로 이거 사진 몇 장 찍으면요, 한석봉이랑 똑같이 다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150년 전에는 우리가 맹자, 논어를 모르면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이제는. 그럼 50년 전에 카이스트 잘하면 조금 하면 카이스트의 옛날 이름이 한국과학원이에요. 왜 한국과학원인지 아세요? 원래 원했던 이름은 한국과학기술대학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교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육부가 반대를 했어요. 아이고, 이런 학교에 대학을 붙이면 안 돼요. 문교부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카이스트가 당시 과학기술처, 그러니까 부보다 낮은 게 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은 보훈처라든가 식약처가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처 산하로 들어갔고 대학이란 이름을 못 붙였어요. 그럼 한국과학기술이 됐을 텐데 왜 기술은 빠졌냐면 기술은 50년 전만 하더라도 천시가 됐어요. 감히 대학이 어떻게 기술이라는 게 붙어? 그래서 기술을 빼라 그랬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결국 한국과학원이 됐어요. 그랬는데 50년이 지난 오늘날 AI 분야는 카이스트가 전 세계에서 6등입니다. 저희가 전 세계 6등이고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잘하는 데가 중국 칭화대가 11등이고 북교대가 23등이고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이게 이제 등수를 따지다 보면 굉장히 유명한 학술대회가 몇 개 있는데 그 학술대회 논문을 몇 개 쓰냐가 저거 등수를 판단합니다. 참고로 AI 분야는 카이스트가 내는 논문 수가 일본에서 내는 논문 수보다 많습니다. 일본 전체보다. 자, 50년 만에 그렇게 이름도 못 가졌던 학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현대자동차 관계자랑 만나게 됐어요.
현대자동차 관계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게 2019년 11월입니다. 그분들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2030년부터는 전기차만 생산하기 때문에 엔진 개발은 저희가 안 합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기계과 교수님들한테 얘기했어요. 현대차가요 2030년부터 가솔린차 안 만든대요. 그랬더니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다 에이 그게 말이 돼요. 그때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서 아유 전기차 그거 새로운 기술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맞아요. 전기차 있었습니다. 이게 전기차입니다. 에디슨도 전기차 만들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2019년 11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 테슬라 주가가 2011년 11월에 67불입니다. 그런데 딱 2년 있다가 2021년 11월에 1230불까지 18배 올라갔습니다. 2년 사이.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2030년이 아니에요. 제네시스 2025년서부터는 전기차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조선일보 일면 탑으로 딱 뜨더라고요. 전기차는 나오는데 대학에서는 전기차 안 가르친다고. 맞아요. 카이스트도 안 가르쳐요. 요즘 가르쳐요 사실은. 이렇게 세상이 빨리 가는 5년은 뭐냐? 자, 요즘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은 모르겠어요. 요즘 이렇게 노트북 갖고 공부합니다. 왜 노트북 갖고 공부하냐면 코로나 때문이죠.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 때문에 가지고 공부해요. 그런데 카이스트는 이걸 오래전서부터, 약 10년 전서부터 교수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들들 볶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강의는 집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숙제하는 거였어요. 이게 기존의 고전적인 방법인데 카이스트는 어떤 걸 시도했냐 하면 미리 동영상을 컴퓨터로 집에서 보고 온 다음에 학교에 와서는 친구들이랑 토론하라. 그리고 교수한테 질문해라. 이게 플립트라고, 플립트로 영어로 뒤집혀진다는 거거든요. 플립트라는 이 제도를 우리가 10년 전부터 교수들한테 막 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안 했어요. 왜 귀찮습니까? 언제 동영상 찍고 있겠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교수님들한테 저거 찍으면은 뭐 인센티브를 드리겠어요, 보너스 더 드리겠어요. 교수들이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학교 교수들이 다 동영상을 찍어. 그렇군요. 맞아요. 아마 코로나가 끝나도 아마 이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학생들이 집에서 꼭 제 동영상을 봐야 될 이유는 없어요. 유튜브에도 여러 동영상이 많이 뜨고요. 심지어는 MOOC이라고 해서 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이라고 해서 전 세계 유명한 대학교 교수들이 동영상을 다 올려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강의 듣는 것도 그냥 MIT, 하버드 강의 들어도 돼요. 영어 못해요? 아래 자막 다 달려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렇게 돼요. 뭐냐면 여기 이제 벚꽃이 있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고. 아니에요. 이제는 벚꽃이랑 관계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막 망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심각해요? 지방에 있는 그 공대 어느 후배 교수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2019년에 자기네 학과에 정원이 120명이었대요. 근데 그때 120명이 다 등록을 했대요. 그렇구나. 2020년에 1년 후에 120명 정원 중에 100명이 등록했대. 20명이 그럼 등록을 안 했군요. 그런데 21년에 몇 명 등록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 몇 명 등록했을 것 같아요? 50명 나왔습니다. 몇 명 등록했어요? 80명. 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120명 다 채웠고 그 다음에 100명이고 7, 80명 등록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20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즉시 얘기했어요. 그럼 월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월급이 안 나오죠. 아니면 반으로 깎여서 나오죠. 그 얘기를 지방에 있는 또 다른 대학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그래도 그 학교는 그래도 뭔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2, 3년밖에 안 남았지만 자기가 자기네 대학에서 정년 퇴임할지 안 할지 걱정이 된다. 학교가 2, 3년 안에 망한다는 거예요. 야, 이렇구나. 그러면 카이스트의 경쟁자가 어떤 사람은 서울대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MIT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 구글. 이제는 이런 데이터, 이런 동영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까지 변할까요? 예. 근데 이거를 벌써 30년, 25년 전에 예측한 사람이 있어요. 1997년 3월 19일자 미국 포브스의 피터 드러커라는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가 30년 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대학은 쓰레기장이 될 겁니다. College will be become wasteland.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97년이에요. 30년 후면 2027년. 5년 남았어요. 근데 30년 전에 저걸 봤을 때 아무도 저 말을 못 믿었지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특히 우리나라는 5년 후에 대학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 뭐 5년이 충분히 나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막 바뀌고 있어요. 자, 이제 서론은 끝났어요. 본론이에요. 자, 공부는 가장 언제 열심히 해야 되나? 아유, 여러분들이 여기 학생들 많은데, 교수님도 공부 얘기해요? 네, 맞아요. 공부 얘기해요. 자, 공부는 가장 언제 열심히 해야 되나? 1번 중2, 2번 고3, 3번 대학교 2학년, 4번 박사. 자,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박사 때. 박사 때요. 왜, 이분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글쎄, 연사가 대학교 교수니까, 저 사람 박사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다라고 찍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3입니다. 고3입니다. 고3. 맞아요. 고3. 뭐, 망고의 진리죠. 잘. 고3. 혹시 여기서 고3 아니고 다른 답변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네, 뒤에 뭐, 네. 대학교 2학년 한 번 나왔습니다. 또 저기요. 중2도 나왔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어요. 카이스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중2도 의외로 많습니다. 중2가. 카이스트 학생들한테. 왜 중2가 많냐면 중3 때 영재고랑 과학고 입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중2 때 되면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카이스트에 와가지고 야, 너 언제 가장 네 인생에서 공부 열심히 했냐? 중2 겨울방학이요. 이런 애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망고의 진리는 고3입니다. 사실. 다른 분들도 복잡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건 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다 이제 아니고요. 솔직히 마음에는 고3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혹 제가 여기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이라고 쳐요. 미국이라고 치면은 정답이 어딜까요? 그러면 조금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 분께서 박사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박사는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 요거만 알면 돼요. 여기 있는 고등학생들, 자, 요거만 알고 자. 얘가 요거 딱 끝나고 이제 다 엎드려 잡니다. 자, 정답은 뭐냐면 대학교 2학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니 무슨 말이십니까? 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럼 왜 그러냐? 잘 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학습을 해요. 공부를 해요. 고등학교까지는 선생님이 불러주면 읽고 외우고 쓰고 이런 거예요. 근데 대학교 가면 좀 달라져요. 대학교가 좀 배우는 것이 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를 간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친구가 교수님 저는 연극을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넌 연극 영화과에 가야 되겠구나. 네. 그러면 또 뭐 하고 싶니? 글쎄요. 무슨 영화 감독 아니 연출. 그럼 얘는 연출을 공부하는 거죠. 이 친구는 저 법대 갈 거예요. 그럼 법대 가면 뭐 행동 소설법을 배운다거나 헌법을 배우겠죠. 기계공학으로 온 사람들은 역학을 배우고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잘하는 방법을 따져. 연구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때 대학교 1학년 때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우리는 대학교 1학년 다 노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엄마 학원 성실하고 철이 일찍 듣고 지능이 높으면 공부 잘해요.
그렇죠? 엄마가 만만치 않다든가. 그렇죠? 학원 선생님 아니면 학교 선생님. 요즘 애들은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한테 더 감명을 많이 받습니다. 학원 선생님 아니면 저희는 가난해가지고 철이 일찍 들었어요. 철이 일찍 들었다든가. 아 저는 원래 머리가 좋았어요. 머리가 좋아. 아니면 성실하다든가. 대충 카이스트 아니면 서울대. 아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얘기할 때 많이 서울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 카이스트에 한 맺힌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서울대에 한 안 맺힌 분도 없어요. 그래야지 이제 그래서 서울대 얘기해야지 그게 딱딱 와들어와요. 근데 뭐 카이스트나 서울대가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서울대나 카이스트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하나 갖고는 안 돼요. 되게 한 2개 내지 3개를 갖고 있어야지 머리도 좋고 성실하단다.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울대 카이스트 들어가. 대학교 때는 이게 이제 다 의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석을 풀면서 어머 정석이 너무 재밌어요. 어머 또 풀고 싶어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런 애랑 놀지 말아요. 뺀정신을 푸는 거. 하지만 대학교 공부는 재밌어요.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너 나중에 뭐 해 먹고 살 거냐? 저 이걸로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배웠는데 왜 재미가 없겠어요? 그럼 재밌어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대학원은 전혀 달라요. 대학원은 긍정적이어야 돼요. 깡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연구는요, 사업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는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안에는 답이 있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문제 풀다가 모르면 뒤에 답을 보면 돼요. 그래도 모르면 외워보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답이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는 거를 있을 거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 좋은 애들이 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잘해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내용들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은근히 긍정적인 애들이 잘해요. 아마 우리 이상석 회장님께서는 사업으로 크게 일구신 것 같은데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긍정적이고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연구가 똑같아요. 이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전공 선택이 중요해요. 전공 선택. 대학교 때. 나 지금 여기 고등학생들이 많은데 지금은 뭘 생각하는 게 좋으냐? 물론 문제 하나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 나 커서 뭐가 되고 싶을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나서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현실은 이런 표를 보고 결정을 해요. 자기가 점수가 요거 나오면 여기서 결정을 해요. 여기서부터 일로 갔던 게 아니고 난 요 학과 요 대학을 가고 싶은데 우연히 찍은 게 다 맞아가지고 점수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결정을 해요. 그래요? 네. 그럼 더 심한 얘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대학교 신입생 중에 휴학하고 자퇴가 많은 대학 1번 강원대학 33.7% 약 3분의 1이 자퇴를 해요. 아니면 반수를 해요. 이해가요. 그럴 것 같아요. 2번 계명대 27.9% 3번 서울대 27.3% 이해가 안 가시죠? 서울대까지 갔는데 자퇴를 하고 반수를 해요? 네. 근데 이 통계는 27.3%예요. 끔찍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성적이 되면 서울대 아무과에 자기에 집어넣어요.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수를 하거나 재수해서 의대나 다른 거나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약 서울대에 들어가서 27% 애들이 반수를 한다는 얘기는 서울대생 중에서 신입생 중에서 전공에 만족하지 않은 애가 약 50%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 들어가고 싶어서 강남에 서울대 잠가 있고 다니고 싶어서 그러면 서울대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대학인 서울대의 반 이상이 전공에 관심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아까 용을 잡고 싶은 얘기를 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게 다 통했어요. 아까 이제
왜 옛날에 통했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만 살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쟤 용 잡는 방법 안 돼. 용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쟤 용 잡는 방법 안 돼. 쟤 몇 개 안 돼. 2개 안 돼. 나는 용 잡는 방법 10개 알아. 난 더 어려운 용 잡는 방법 딱 알아. 용을 한 번도 안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난 쟤보다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세계화라는 게. 남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해.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럼 참고로 여기 부모님들한테 최근에 한 지난 10년 동안 아마 얼핏 보니까 대학 졸업한 지 10년 다 넘으신 것 같아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미적분 풀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미적을 못 풀면은 괴로워하고 때로는 더 험한 일도 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학부모님께서 교수님은 카이스트 교수고 기계과니까 수학도 많이 쓰니까 교수님은 쓰십니까? 저는 안 써요. 그럼 좀 이상하죠.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제 친구가 언론계에 있는 친구가 웃더라고요. 야 승섭아, 난 너만은 써먹고 있는 줄 알았어. 나도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용 잡는 방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거랑 조금 이제 대화가 오늘 기대했던 대화랑은 달라져요. 그렇죠? 아마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교를 보낼 때는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서울대 가고 카이스트 가라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좀 다른 얘기예요. 야, 그럼 근데요, 우리 엄마는 인류대학 가면 성공한대요. 맞았어. 여러분들 할아버지 때는 그게 맞았어요. 인류대학에 여러분의 할아버지 때는 평생을 보장했어요. 여러분 아버님 때, 대충 내 나이 때는 저도 제 친구들 보면은 평생을 보장 못 하더라고요. 한 10년, 한 15년. 그 다음에 다 똑같아요. 오히려 서울대 안 나온 친구들이 더 잘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때는 택도 없어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대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합니다. 물론 인류대학이면 물론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인류대학에 가서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하면 정말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류대학이건 사류대학이건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전공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부모님 때는 대학에 들어가서 솔직히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 없었어요. 대학에서 그렇게 잘 가르치지 못했어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서울대 갔지만 그 당시 서울대 교수님들이 저한테 가르쳐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삼류대학, 사류대학에도 다 교수님들이 다 제대로 가르치세요. 오히려 더 잘 가르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카이스트나 서울대 교수들은요, 학생을 잘 가르친다고, 옛날에는 아마, 우리 교수님 명강이야. 우리 교수님 강의 너무 잘해. 이런 걸로 제가 교학부총장님은 제가 교수들을 다 심사하는 사람인데 저희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물론 강의 평가 좀 봐요. 하지만 저희는 교수들을 평가할 때 연구를 얼마나 잘하냐고 평가해요. 논문 몇 개 썼어? 연구 프로젝트 얼마 따왔어? 저 교수님 30억 따왔어요. 논문 많이 썼어요. 그러면 좋은 교수예요. 저 교수는 강의는 잘하는데 논문 못 써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살아남기 힘들 텐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근데 오히려 2류, 3류, 4류는 오히려 연구가 약해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 교수님들이 강의를 더 잘하실 확률이 훨씬 더 개연성이 높아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평생 먹고 살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님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서울대 위기래요. 서울대 가면 잘 썼던 시험 끝났기 때문에 서울대 위기. 이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참고로 제가 서울대랑 하버드랑 비교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참고로 저도 서울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많은 분들이 서울대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에요. 하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서울대를 우습게 봐요. 설명해 드릴까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자제 중에 아니면 여기 있는 친구 중에 서울대를 올 12월에 붙었다고 생각해요.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요.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엄마가 꼭 안아주지. 내 새끼 구구졌구나. 잘했구나. 그래 엄마 나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한지 알지? 그럼 알지. 엄마 나 이제 서울대 갔으니까 나 운동하고 싶어. 그럼 운동해야지. 여행도 가고 싶어. 여행도 가야지. 연애도 하고 싶어. 그럼 내 새끼 연애해야지.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거야. 엄마 서울대 가면 나 운동하고 연애하고. 그런데 그 옆집은 애가 하버드 갔어요. 하버드 갔는데 엄마 나 하버드에 가서 미국 가면 연애할 거야. 운동할 거야. 여행 갈 거야. 상상이 돼요? 아까 방금 서울대 얘기할 때 상상이 됐는데 하버드 가면요. 하버드에 만약에 학생이 어드미션 받았다 그러면 아들 너 하버드 갈 수 있겠어? 너 졸업이 가능하겠니? 너 꼭 거기 가야 되겠니? 대부분 사람들이 하버드에서 어드미션 받으면 두려움에 빠져요. 과연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졸업은 할 수 있을까? 근데 서울대 가면 사람들이 다 긴장이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서울대 우습게 보는지 알 수 있어요. 퍼스트 무버. 아마 퍼스트 무버라는 걸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공장이 중요했어요. 통영에도 공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에 들어오면 직장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해요. 근데 요즘은 동네에 공장 들어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뭘 들어오는 게 좋아하냐면 연구소가 들어오는 게 좋아요. 이게 구글 연구소 아니래. 구글 연구소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얘기를 안 하죠. 생각하라고 해서 think. 생각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가 열심히 일할 분위기가 얼마나 이쁘고 재밌어요. 어른들 놀이터 같죠.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생각하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IBM이 미국 뉴욕타임즈에 한 면에다가 크게 광고를 때렸어요. think 딱 한마디 쓰고요. 그 안에 IBM 딱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역시 IBM은 멋있구나. 사람들이 막 감탄을 했어요. 한 면에 꺼멓게. 응? 근데 며칠 있다 그 다음날 똑같은 지면에다가 애플이 다시 광고를 냈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애플.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달라진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뛰어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는 think first예요. 그거 아세요? 이렇게 공장에서는요 다 똑같은 제품만 나와요. 그리고 다른 제품이 나오면요 그걸 불량품이라 해서 버려요. 남이랑 다르면. 근데 연구소에서는요 남이랑 똑같이 하면 그걸 표절이라고 해서 맞아 죽어요. 쉽게 해서. 이해가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육을 볼 때 과거에 우리는 공장용 교육으로 성공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때는 그 공장용 교육이 그래도 맞았어요. 그래서 다 열심히 했어요. 다. 근데 요즘 애들은 이 공장용 교육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연구실형 교육으로 가는데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좋은 공장. 화장실이 더 깨끗해졌고요. 학교 교실에 학생만 좀 적어졌고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아마 퍼스트 무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퍼스트 무버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하기 시작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퍼스트 무버의 경험이 없어요. 퍼스트 무버는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맨 앞에 서 있는 사람. 패스트 팔로우는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걸 패스트 팔로우라고 해요.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 수십 명이 산에 올라갈 때 뒤에서 가는 사람은 간단해요. 머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앞에 사람만 쫓아가면 돼요. 앞에 사람이 빠르게 가면 빠르게 가고 늦게 가면 늦게 가고 앞에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 가고. 근데 패스트 팔로우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성실하면 돼요. 앞에 사람이 쉴 때 앞으로 더 많이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퍼스트 무버는 이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깜깜한 바다의 망망대해예요. 망망대해 요 아래 뭐가 있어요? 배가 하나 있어요. 이 배의 선장이 느끼는 그 생각이 퍼스트 무버예요. 자, 제가 이 산을 얘기해 드릴게요. 뒤에서 산에 올라갈 때는 앞에 사람만
뒤통수만 보고 올라가면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빨리빨리 올라서 맨 앞줄에 딱 쓰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뭘 결정해야 되냐면 어느 길로 가야 되지? 몰라.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그리고 또 걱정을 해요. 내가 천천히 가면 뒤에서 혹시 천천히 간다고 또 뭐라 그러지 않나? 내가 빨리 가면 뒤에 나고 되지 않을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은 계속 무언가 생각해야 돼요. 그게 폴스 무언가예요. 근데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데는 1등 하는 것도 생겼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지금 1등도 해요. 핸드폰도 좋아요. 뭐 전기차도 잘 나간대요. 그러다 보면 1등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때는 더 안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영재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영재고등학교 가면 질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곰탕 칼국수 영재학교의 공통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뭐 같아요? 저 곰탕 칼국수 영재학교 먹는 거? 모르겠지. 자네 뭐라고? 들어가 있는 게 좋아. 정답은 없다. 곰탕에 곰 없고 칼국수에 칼 없고 영재학교에 영재 없다. 그러면 학생들은 웃어요. 왜 웃겠어요? 자기들도 알아요. 영재가 안 되라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영재가 어떤 사람이냐? 대표적으로 영재가 데미스 하바비스, 알파고 만든 이세돌이랑 AI 해서 이긴 데미스 하바비스, 그거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 데미스 하자비스입니다. 데미스 하자비스를 잘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13살에 전 세계에서 체스 2등을 했어요. 그리고 15살에 게임 개발자가 됐고요. 캠브리지에서 학사를 받았고요. 회사를 만들고 런던 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다음에 구글의 딥마인드를 5천억에 팔았어요. 우리는 데미스 하자비스를 보고 우리도 저런 사람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런 사람이 있어야 진짜 영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보면 저는 저 사람의 이력을 보면 데미스 하자비스는 내 부모는 친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잘 봐요. 얘가 13살까지 체스만 뒀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국영수 과학 다 안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얘가 체스를 잘 됐으면 부모 입장에서 야, 이놈을 체스 프로 선수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 선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13살쯤에 아마 학교를 그만둔 것 같아요. 자퇴했어요. 자퇴하고 게임 회사에 그냥 치고는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케임브리지에는 이 학생한테 입학을 허락해. 우리나라는 이거 불가능해요. 저도 입학 처장을 해봤어요. 저런 애한테 어떻게 대학에서 입학 허가서를 줘요? 합격을.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회사를 만들고 다음에 또 런던 대학은 얘는 또 박사로 지원을 하게 해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결국 불가능해요. 모든 게 다 불가능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데미스 하자비스 같은 영재를 키워야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키워요? 말도 안 되는데. 우리의 영재들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재들은 사교육을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일찍. 제가 이제 뭐 영재 학교에 학부모랑 얘기하게 됐어요. 그 영재 학부모한테 물어봤어요. 애 언제부터 사교육 시켜줬습니까? 그랬더니 학부모님이 네, 맞춰보세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랬더니 그 학부모님이 아이고 교수님 세상을 좀 모르시는군요. 맞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걔 벌써 그 동네에서 날아다녀야 돼요. 소문이 나야 돼요. 초등학교 몇 개에서는 누구누구가 수학 천재라고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언제부터 시키셨습니까? 그랬더니 4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4살 때 애가 잡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서 자기 걔 형은 실패했는데 동생은 제가 꽉 잘 잡았어요. 그렇게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 들어가면 또 과학고나 영재고 교수들이 대학 교육을 선행으로 가르쳐요. AP라고 해서. 그리고 대학교 원설도 미리 가르쳐요. 연구도 가르쳐요. 제가 그래서 항상 영재고등학교 과학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심지어 어느 영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영재학교 3년을 마치면은
대학교 1년을 깎아주세요. 왜 대학교를 4년 다니지 말게 하고 3년만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러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7년 다 가르치세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모두가 영재입니다. 자, 학생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앉아 있는 학생 중에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아, 손 이럴 때 드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 영재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근데 교수님 저는요 수학을 못 풀어요. 저 바보예요. 수학은 어때요? 야, 누구는 뭐 축구는 잘하냐? 근데 저 축구는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해요. 그래요. 그럼 그게 영재. 그래서 뭐냐면 영재는요 어디다 영재.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도 물어봤는데 눈치 없이 손 드는 사람은 정말 영재가 아니에요. 자, 자기가 영재가 아닌 사람을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그거 봐. 그럼 자기가 영재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 손 들어 빨리. 자, 다시. 지금 아유, 통영 애들이 잘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분위기 파악. 다시. 자, 자기가 영재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 번쩍. 다시 내려. 다시 한 번 더 한다. 여기 빨리 하자. 제일 늦게 나는 사람 나와라. 하나. 자기가 영재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재성이 다른 거예요. 또 시기도 달라요. 어떤 애는 일찍 영재가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애는 늦게 나오는 애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늙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어머니들은 여러분들이 영재성이 언제 나오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고2, 고3 때요. 근데 나 같은 카이스트 교수도 언제 나오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고2, 고3 아무 관심 없어요. 저는 박사과정 때 나오는 게 좋아요. 근데 사회에 나가면 어때요? 안 해요. 그때는 회사 가서 열심히 잘하는 게 좋아요. 또 하나, 결과도 달라요. 저는 논문을 많이 썼어요. 그 영재성으로. 그런데 여기 혹시 이상성 회장님 논문 쓰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논문 빵입니다. 네, 돈은 많으세요? 네, 조금. 네, 돈은. 참고로 저보다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영재예요. 근데 그건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돼요. 또 그게 언제 나타날지 그것도 몰라요. 그거는 이제 각각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인생을 다 알고 나면 언제 재미가 있겠어요? 3년 후에 네가 어디 가서 이 친구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었지? 알고 나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럼 카이스트 교수들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재밌는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카이스트 교수는 어떤 학생을 원하냐? 제가 카이스트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카이스트 교수한테 앙케이트 돌렸어요. 기계과 교수 50명한테 돌려서 한 25명이 저한테 응답을 했어요. 내용은 이거예요. 자, 교수님. 교수님을 가르치는 대학생 중에 출신 학교, 여러분 영재학교 출신도 있고 과학고 출신도 있고 일반고 출신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그 학생들이 걔네들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영재학교가 파란색이거든요. 3. 영재학교 최고. 3. 이렇게 많아요. 과학고 노란색 중간. 일반고 조금 떨어져요. 다행히 하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카이스트 교수들은 학부생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똑똑한 애는 어디가 솔직히 카이스트 쉽지 않아요. 알아요 저희도. 자, 그런 애들 와니까 교수님들은 만족하지가 그러니까 불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잘하는 애들 영재학교한테 상이 제일 높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똑같은 질문은 뭐라고 그랬냐면 대학원생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대학원생인 경우 갑자기 상이 바뀌어요. 일반고가 제일 높아요. 영재학교가 제일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학부생인 경우는 영재학교 출신 애들한테 상을 가장 좋다고 했는데 대학원으로 들어오면 일반고에 대해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모른다는 게 영재학교가 많아요.
이게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홍재씨 머리도 되게 좋은 것 같고 학점도 높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연구를 못하지? 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건 뭐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저 혼자 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 하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다른 데이터를 또 물어봤어요. 교수한테. 뭐냐 하면 대학원생의 출신 대학은 그럼 당신네들은 어느 대학 나온 애들을 대학원생으로 뽑겠냐? 라고 다시 또 질문한 거예요. 세 가지 질문한 거예요. 이때 제가 예를 줬어요. 대충 카이스트에 올라가려면 카이스트에서 3 혹은 중이어야 돼요. 카이스트 하는 못 들어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3 들어옵니다. 중 저희 안 뽑습니다. 한양대, 성균관대, 부산대. 저희는 왜냐하면 기계과는 부산대가 좀 강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한양대, 성균관대, 부산대 3. 그리고 기타대 3. 나머지는 다 기타로 모았어요. 자, 이 중에서 그러면 교수들이 어느 대학 학생들을 가장 선호하겠어요? 본교상 13%, 서영고상 17%, 한성고상 26%, 기타대학상 34%. 좀 이상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럼 교수님 그러면 카이스트는 약간 2류대학, 3류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선호해? 네. 그리고 그런 애들이 연구를 더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시면 전 너무 당연해요. 그게 연구랑 공부랑 차이예요. 혹시 여기 회장님 계세요? 회장님도 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회사에 와서 일 열심히 만들면 최고지. 그렇죠? 저희도 똑같아요. 간단해요. 그래서 공부는 왜 하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40년 전에 제가 학생일 때 여러분 나이 때 저도 저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전 공부 잘했으니까. 저런 생각하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갑자기 오후에 손 들고 선생님 왜요? 왜 그러냐? 공부는 왜 해야 되나요? 그럼 너 나와서 뒤에 나가 서 있어라. 왜? 그런 거죠. 공부 못했어요. 참고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울대 나왔고요. 서울대에서 공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박사 받았고요. 삼성에 있다가 프로모디 교수에다가 카리스 교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집사람은 제가 아들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요즘 대학 교수가 되고 부총장이 된 다음에도 공부는 왜 해야 되나?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왜 좋은 대학 가?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 그럼 좋은 직장이 우리나라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가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내 꿈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1류대학 들어간 학생도 억울하고요. 3류대학 들어간 학생도 억울해요. 저 둘 중에서 누가 더 억울한지 아세요? 1류대학 들어간 학생이 더 억울해요. 3류대학 들어간 사람은 공부 안 했잖아. 뭐 억울할 게 뭐 있어. 안 했는데. 근데 1류대학 들어간 사람들은 1류대학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다행이지만 들어가서 열심히 안 하면 너무 억울해요. 너무 전 많이 봤어요. 제 친구들 옛날에 같이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서울대학 들어가기 더 어려웠습니다. 사람도 많았고요. 치열했고요. 은혜 바람도 없었습니다. 서울대 꼴찌가 다른 대학 1등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가서 보니까 다 재미없게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한국 학생들. 저도 100% 동의합니다. 또 심지어 이런 기사도 있었죠. 20대 청년 실업자가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유서에 이렇게 썼어요. 다음 생에서 공부 잘하겠대요. 끔찍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저거 볼 때마다 지금도 울컥울컥해요. 자,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 정말 중요한 건가? 저는 안 해. 그럼 어떤 사람? 너무 간단하죠. 일 잘하는 사람.
영도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다면 제가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 가서 더 강의하고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아요. 근데 여기서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고 공부 못하는 학생도 있고 다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영재인지 언제 영재인지 자기가 더 기가 막힌 논리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데 뭐. 자기가 영재인지 아닌지 자기도 모르는 남은 더 모르겠죠. 개미와 배짱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개미 많이 알고 계시죠?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중에 겨울에 왔는데 행복하게 잘 살았고 배짱이는 놀다가 못했고. 하지만 요즘 이 얘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뭐 개미는 계속 그랬는데 배짱이는 트로트 가수 경연대회 나가 1등 해가지고 또 나갔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저는 제가 개미 같거든요. 저는 굉장히 성실한 친구예요. 몇 개를 안 세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박사가 되기 위해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할 때보다 옆에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이 많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박사가 된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대학원을 가게 되고 대학원을 가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박사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또 그런 이런 법칙에 거미도 있어요. 요즘. 거미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됐을 때가 오면 그냥 잠자리에 걸려서 먹어요. 그럼 셋 중에 그럼 누가 제일 좋냐? 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새 동물들이 다 지금까지 멸종 안 되고 다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저도 뭔지 모르죠. 사람마다 다르죠.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언젠가 한 번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하늘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건 없어요. 자,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백종원입니다. 혹시 백종원 씨가 호떡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백종원 씨 호떡 먹는 거 본 사람? 혹시 백종원 어떻게 호떡 먹는지 몰라? 백종원 호떡. 백종원 호떡 어떻게 먹는지 알아? 저는 사실 백종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종원이가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아마 공부는 제가 더 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백종원이가 저보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죠? 최소한 잘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아파요. 그래서 난 백종원을 싫어했어요. 솔직히 우습게 봤어요. TV에 나와봤자 아이고 백종원 뭐 뻔히 뭐.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백종원을 존경하게 됐어요. 존경하게 된 이유가 백종원의 호떡 때문이에요. 백종원이 호떡을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먹어요. 호떡을 이렇게 찢어서 먹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백종원 호떡 그러면 이 사진이 나옵니다. 저는 이 모습을 텔레비에서 봤어요. 그날도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일요일 날 텔레비를 봤고요. 텔레비에 백종원 씨가 나왔고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이 백종원 씨에서 가면 그 식당한테 제일 유명한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 음식을 주면서 식당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백종원 씨 호떡 먹을 줄 아세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호떡을 주면서 백종원 씨가 네 먹을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안 지나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내가 호떡 먹는 방법 모를 줄 알고 그리고 호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당 주인이 백종원 씨 호떡 먹을 줄 아는구나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너무 감격을 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국제학술대회에 가서 세계적인 대가를 만났을 때의 느낌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백종원을 좋아하게 됐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느꼈던 건 백종원 저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호떡 먹을 때도 맛을 생각하는구나. 세상에 호떡 먹으면서도 더 맛있게 먹으려고 찢어먹는 저 사람은 정말.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나도 다음에 호떡 먹을 때 꼭 저거 찢어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알고 싶어서. 근데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저는 아직까지 호떡을 절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막상 호떡을 먹을 때가 되면 찢어 먹을까 하다가 귀찮아요.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세상에 무슨 더 먹겠다고 뭐 찌고 말고 남사스러워 우스워. 근데 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저렇게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 난 맛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종원은 맛의 대가예요. 그래서 그걸로 영재성이 발휘했고요. 50이나 40 넘어서 자기가 이제 시기적으로 영재성이 나와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떼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맛이랑 관계없어요. 하나 요즘 이제 사람들이 첨단 그럽니다.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아, 교수님 전공을 뭘로 정해야 될까요? AI인가요? 반도체인가요? 스마트폰인가요? 첨단의 가장 20년 후에 전망 있는 게 뭔가요? 자,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핸드폰 주머니 없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 주머니 핸드폰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은 당장 없어도 저 제 개인 핸드폰 없어요. 다 있으세요? 다 있으시군요. 좋아요. 그럼 두 번째, 15년 전에 핸드폰 있으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그때 핸드폰 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15년 전. 다시 물어볼게요. 15년 전에 핸드폰 있으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얘기가 뭐냐면 지금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핸드폰 없으면 너무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근데 15년 전에는요, 우리나라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핸드폰 없이 온 전 세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제 질문은 이겁니다. 15년 후에 핸드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갤럭시 35가 있을 거라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맞아요. 이때는 의견이 갈라져요. 첫 번째 질문의 의견이 똑같고요. 두 번째 질문의 의견이 똑같다가 세 번째 질문의 의견이 갈라져요. 왜? 교수님 맞아요. 핸드폰이 지금보다 더 발달되고 막 그러지만 갤럭시 46, 53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갤럭시 없어졌을 거야. 핸드폰 안 쓸 거야. 그때는 저희가 딴 거 쓸 거야. 뭐요?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두려운 게 그겁니다. 15년 후에도 계속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핸드폰으로 잘하고 있을지. 더 두려운 거는 그 15년의 그 무엇을 중국이 다 선점하고 있고 중국이 다 휩쓸고 있을 거 아닌가. 그럼 우리나라는 축구 배고프습니다.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저 첨단이 핸드폰 만드는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 게 좀 이상해집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취직할 때쯤이면 앞으로 잘 먹고 이제 돈이 필요할 때쯤이면 앞으로 15년, 20년이니까 똑같은 얘기. 첨단 산업, 반도체가 첨단이에요? 신발이 첨단이에요? 달걀이 첨단이에요? 당연히 반도체가 첨단이죠. 그래서 다 반도체로 가요? 안 그래요. 여기가 통영입니다. 근처에 이제 부산이 가까운, 한때는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발 산업 단지였습니다. 지금은 부산에 신발을 안 만듭니다. 왜 안 만들어요? 사양 산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양 산업이라서 신발을 안 만드는데요. 집에 혹시 요거 구멍 뻥뻥 뚫린 신발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없은 분도 있어요. 맞아요. 요게 한때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했었습니다. 구멍 뻥뻥 뚫린 신발. 제가 이 신발을 보고 제가 한때 화가 났어요. 처음 봤을 때. 저도 이제 과학자고 공학자인데 어느 날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저 신발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마음속에 가슴이 울컥했어요. 왜 울컥했냐면 제가 보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폴리머예요. 폴리머인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잘 안 닳아요. 이렇게 안 닳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플라스틱을 보고 어떤 사람이 어쩌면 그걸 저도 봤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신발을 만들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신발 만들면 되겠다. 근데 저걸로 어떻게 폼나는 구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주 폼 안 나는 뭉툭한 신발을 만들고 거기다가 구멍을 뻥뻥뻥 뚫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세계를 다 지배해버린 거예요. 세계 최고가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구멍 뚫린 신발은 버리는 신발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만들 때서도 구멍을 뚫어놓고 신발을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다. 제가 명색이 과학자고 공학자인데 야, 신발 볼 때마다 야, 누구는 이렇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이걸로 떼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발이 사양 산업을 접하고 저는
달걀을 보면 참 더 재밌을 거라 생각해요. 15년에 달걀 어떻게 될까? 30년. 아마 이마트에 가보면 달걀이 많습니다. 지금도 뭐 초란도 있고 유정란도 있고 뭐 오메가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15년 정도 되면 비타민 A랑 비타민 B랑 비타민 C랑 저는 달걀을 좋아해요. 달걀을 좋아해. 닭을 좋아해요. 그런 친구가 오냐? 난 달걀에 대해서 오늘 강의 듣고 나 지금부터 달걀에 대해서 연구하면 되겠다. 모르죠? 15년에 20년에. 그래서 제가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첨단하지 마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첨단은 아니세요. 세상에 첨단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제일 가장 중요해요? 관심이 필요해요. 재미가 있어요. 상상력 있어요. 아마 이상덕 회장님께서는 아마 조선업에 제가 관여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러다 보면 어떡하고 상상? 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재밌는 기술이 있는지 어디에서는 어느 나라는 뭘 만드는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참고로 인공지능 교수님 그래도 인공지능은 최고 지금 첨단이잖아요. 대세잖아요. 맞아요. 인공지능.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초등학생들한테 다 가르치자고 해요. 좀 반대. 왜? 5년 있으면 인공지능 또 한 번 가요. 설마요. 자, 인공지능이 제일 처음 나온 게 1943년입니다. 56년에 황금기가 있었고요. 1차 황금기가 있었고요. 74년서부터 1차 암흑기가 있었고요. 1980년서부터 1차 붐이 있었고요. 2차 암흑기가 있었고 오늘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2001년에 나온 이 AI라는 영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영화예요. 어떤 그 영화를 보고 어떤 애가 2001년에 저 영화 보고 감명받았어. 나 인공지능 연구했을 거야. 그럼 지금쯤 세계적인 석학이 됐을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캐나다 제프리 힌트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30년 전에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지금은 내 말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남들이 저 암흑기 때 인공지능을 다 쓸데없다고 버렸을 때 혼자서 쭉 이렇게 연구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석학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독보적입니다. 인공지능이 산에 천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위에 있는 신선 같은 존재입니다. MIT 교수가 아니에요. 토론토 교수예요. 왜? MIT, 하버드, 스탠포드, 버클리 다 그만뒀거든요. 그걸 연구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무엇인가? 이제 공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연구는 뭘까? 연구를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세 개주를 놓고 얘기해요. 옛날에 여기 유럽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기 아시아가 있어요.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랑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여기를 막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유럽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비단도 못 들어오고 향료도 못 들어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게 연구의 시작이에요. 그게 사업의 시작이에요. 공부랑은 좀 달라요. 연구랑 사업은 필요해야 돼요. 어느 날 나 오늘부터 돈을 많이 벌 거야. 아니면 나 삼성산이나 잘렸어. 지금부터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이런 어떤 급박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같은 교수들은 그런 거예요. 새로운 걸 하고 싶은 느낌. 이걸 했으면 좋겠다. 정답이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하자. 이런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하면 나도 괜히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이거 하고 나면 논문을 많이 쓸 것 같고 어디서 상을 받을 것 같아.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이었죠. 전 세계가 난리 났을 때 모든 그 분야 연구자들은 다 거기에 몰두했거든요. 코로나 백신 만들면. 왜? 만들면 떼돈을 대박을 터뜨리고 잘하면 노벨상도 타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도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길은 어떤 필요성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딱 막히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자, 근데 그때 요 맨 끝에 있는 포르투갈에 젊은 왕자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해요. 엘리케 왕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다로 가자.
여기 있는 포르투갈이 처음에 제일 불리했어요. 땅으로 갈래요. 근데 바다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길을 지금은 세계적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저건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요 해안선을 쫓아가면 땅끝이 있겠다. 땅끝이 있으면 언젠가 올라가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기록상에는 120번을 자기 함선을 보냈다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배가 여기 와서 토인들한테 창에 찔러 죽고 여기서 난파당하고 그걸 120번 만에 이 항해 백기를 찾아내요. 그리고는 포르투갈이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나라가 돼요. 왜? 아시아 무역을 독점해요. 아시아 무역을 독점하고 있는 옆 나라를 봤던 스페인이 여기예요. 스페인이 보니까 어디가 아파요? 저는 너 어디가 아프거든요? 그래, 배가 아프잖아. 그렇지?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플 때 지금 누가 찾아와요? 콜럼버스가 찾아와요. 콜럼버스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왕님 동쪽으로 가서 아시아를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한테 배를 주세요. 제가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서 무역 항로를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느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구가 둥글다고. 둥글어서 동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간다고. 설마.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냥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스페인도 왜 이 길로 못 가냐면 벌써 여기에는요 막 포르투갈이 군사기지 같은 거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지도는 해양 지도는 국가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로 가서 이 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유럽 문명이 전 세계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죠.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 발견을 했고요. 여기 사람들 발견을 당했고요. 발견당한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발견한 사람들은 세계적인 부자가 됐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는 아무 관계없이 잘 먹고 잘 살았냐? 잘 볼게요. 1492년에 어떤 해인지 아세요? 1492년?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맞죠? 그럼 1592년 임진왜란 맞아요. 그러면 1543년 혹시 아는 사람? 1543년 네,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아는 분이 안 계세요.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이런 얘기할 때 지금까지 한 두세 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543년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1543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관심이 없어요. 1543년. 뭐냐? 1543년은 재팬이 처음으로 유럽을 만난 해예요. 유럽 사람들이 처음으로 일본 사람을 만난 해가 1543년이에요. 왜 그랬느냐면요. 포르투갈의 배가 일로 오다가 중국으로 가다가 여기서 난파를 당했어요. 난파를 당해서 어느 섬에 도착을 해요. 그 섬에 난파당한 포르투갈 그 선원들이 먹을 거를 주니까 고마워서 준 게 조청이에요. 1543년에 줬어요. 총 한 잔을. 근데 그때 마침 그때가 일본이 전국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총을 가지고 일본은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지난 1592년이 되니까 일본의 조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조청이에요. 유럽의 어느 조청보다 좋았고요. 유럽 전체에 있는 조청 수보다 일본이 갖고 있는 조청 수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은 세계 군사적으로는 세계 1등 강국이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이게 연구예요. 다른 예를 들어 요게 못합니다. 1분에 한 10,000번 돌아갑니다. 1987년 제가 이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 이 연구실에서 이제 박사를 받았는데
90년대 초에 이 사진을 갖고 와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모시고 강의하면서 이게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학생들 알지 몰라. 이게 뭐예요? 몰라? 머리카락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만 못해. 아니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대학원생은 저기다 10개도 집어넣어요. 20개도 집어넣어요. 100개도 집어넣어요. 그럼 교수님 머리카락만한 모터를 1900 몇 년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당시 중국 유학생이 만들었어요. 저는 이거 보고 그 연구실에 들어가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연구가 1991년에 어느 회사에 팔렸어요. 기술이 지원돼가지고 그 회사가 가속도 센서를 만들었어요. 가속도 센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에 게임하다 보면 막 움직이면 막 게임에서 여러분이 손에 움직이는 걸 알죠? 그게 가속도 센서예요. 지금은 굉장히 싸요. 근데 옛날에 비쌌어요. 옛날에 그때 얼마였냐면 300불, 약 30만 원이었어요. 그때 이걸 어디다 썼냐면 자동차 에어백에 썼어요. 지금은 자동차 에어백이 없는 차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30년, 40년 전에 자동차 에어백이 있는 차가 드물었어요. 거기에 저 센서가 들어가면 자동차 에어백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이 딱 그 회사에 기술이 돼가지고 제품이 나오니까 300불짜리가 얼마로 뚝 떨어졌는지 아세요? 300불짜리가 하루아침에 300불짜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300불짜리가 얼마? 100불? 그냥 자네 30불. 자, 30불. 6. 3불. 그래. 이제 점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 6불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뭐야? 그럼 그 기술 대단한 거네요. 아니요. 대단한 게 아니라 끔찍한 거예요. 왜 끔찍한 거냐면 그 회사 빼놓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300불짜리 만드는 회사는 많았어요. 근데 아마 어떤 회사는 100불로 만들겠다고 노력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회사는 30불로 만들면 대박이라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6불짜리가 나타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연구고요. 그런 게 세계화예요.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사는 미래는요. 잘만 하면 대박을 터뜨려요. 전 세계 대상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지도 못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피해를 받기도 해요. 과거의 세계화가 아닐 때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에 사람들끼리 살 때는 제가 뭐 용산동 방법을 2개 알아. 용이 있대. 몰라. 근데 난 용산동의 한국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제 결론을 슬슬 내리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없다. 고등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간 사람? 아닐 거야. 물론 인류대학에 들어가 공부 열심히 하면 그것도 좋아요. 저는 그냥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자,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열심히 하세요. 좋은 대학 가면 훨씬 더 좋아요. 인류대학 가면 좋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인류대학 다녀왔기 때문에. 인류대학이 인류대학보다 좋고요. 인류대학이 삼류대학보다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1류건 1류건 3류건 4류건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보다 연구를 잘하는 사람, 자기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하세요. 영어로 just do it. 그냥 하세요. 머리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정용 씨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해봤어? 그냥 해봐. 해보기 전에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요. 연구는 그래요. 제가 이제 대학원생들이랑 연구를 하다 보면 교수님 뭐 자네 이거 하면 어떨까? 교수님 안 하는 이유도 많아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냥 해봐. 그냥 해봐. 제 학생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학생은 지금 애플 본사, 애플 연구소에 지금 실리콘밸리에 팔로알토에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왜 뽑았냐면 제가 그 학생은 당구를 잘 쳐서 뽑았습니다. 자네 당구 칠 줄 아니? 그래, 얼마 쳐? 120 그래. 여기 120 나왔습니다. 120보다 더 잘 치는 사람. 120보다 잘 치는 사람. 자, 옆에 쳐. 저 못 쳐. 120 위에 없나? 180. 200. 저 학생은 중3 때 당구를 400 쳐서 제가 뽑았어요.
왜 뽑았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는 제 연구실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재고 나와가지고 카이스트에서 뭐 그게 성적 좋은 애들도 제 연구실에 들어오겠다 그랬고, 저 학생도 있었다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자기소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 학생이 이제 A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A대학을 나왔니까 너 공부 안 했구나. 네. 고등학교 어디 나왔니? 네, 고등학교는 뭐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고등학교. 그래, 거기 어디냐? 네, 시골에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넌 중학교 때 뭐 했냐? 그러니까 시골, 더 시골. 그래? 너 거기서 뭐 했냐? 당구를 쳤습니다. 저 그때까지만 해도 요즘 학생들이 당구장에 갈 수 우리 때 못 갔거든요. 그래서 야, 무슨 학생들이 중학생이 당구장에 가냐니까 제가 저희 학교 당구 선수였습니다. 그러니 당구 얼마 치냐? 400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결정했어요. 얘를 뽑아야 되겠다. 그 학생은 어떤 식이냐면 당구를 400 쳤고요. 고등학교 그냥 갔고요. 고등학교 때 제 공부 안 했고요. 대학교 갔고요. 대학교 이제 A대학 갔고요. 공부 안 했고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늦게 철이 들어서. 근데 그때도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나왔고, 근데 겨우 뭐 카이스트 들어올 때는 아마 아래로 들어왔을 거예요. 거의 아래로 들어왔고, 근데 저는 좀 간단해요. 야, 놀 만큼 놀았겠다. 원 없이. 저도 공부했는데 근데 얘네들보다 더 공부 덜 했잖아. 네, 맞아요. 그래. 그래서 제가 뽑았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저랑 같이 네이처의 논문을 썼습니다. 네이처란 건 뭐냐면 아마 그게 기계공학 분야에서는 아마 첫 번째 네이처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고, 거기서 네이처의 논문 썼고, 나중에 칼텍 가서 조금 더 있다가 애플에 가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 학생입니다. 어떠냐면 지금 저랑 벤처를 같이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3류도 아닐 거야. 아마 4류 대학을 나왔을 거야. 모르겠어요. 본인은 한 3류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4류 같은데. 자, 이 학생은 이제 공부랑 아무 관계가 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제 연구실에 오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그런 대학에서 뽑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간혹가다 저희가 그런 대학에서 뽑아봐요. 뭐 어떤가. 그러니까 뽑으니까 아무런 어떤 교수도 그 학생을 선택을 안 하죠. 근데 참고로 저도 이제 그때쯤 되면, 저 학생 뽑을 때쯤 되면 제가 이제 보직을 계속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장을 하다 보니까 연구를 잘 안 하죠. 그리고 학생들은 저를 잘 몰라요. 강의도 안 하고 이제 본부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저 선택 안 하고 그 학생도 아무도 선택을 안 하고, 그러니까 꼴찌와 꼴찌의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어떻게, 너 꼴찌구나. 네. 근데 나도 꼴찌야. 그리고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그 학생은 이제 너 그럼 카이스트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니까 이 학생은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랑 아무 관심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네. 공부랑은 전혀 공부에 공짜랑 아무 관계 없고, 사류대학, 사류인지 3년인지 그 대학 갔어요. 그 대학 갔는데, 그 대학 가니까 뭐 재미있겠어요? 한 1년 아니라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복학하려고 했더니 복학할 때 좀 이상하게 됐나 봐요. 또 뭐가 이상해, 또 1년 동안 또 아르바이트를 또 했대요. 그래서 딱 다시 복학을 하고 와서 보니까 아는 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애가 자기한테 찾아오더래요. 형, 이거 아세요? 라고 숙제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뭐 한 대여섯 살 어린애가 제게 뭘 물어보는데 자기가 뭐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근데 뭐라고 했더니 자기도 그게 맞는지 틀린지 뭐라고 대답해줬더니 얘가 형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래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오겠구나. 얘가 걱정이 돼서 이제 숙제를 미리 하게 된 거예요. 얘가. 왜냐면 동생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모르면 쪽팔리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놀 사람도 없고 딴 애들은 안 껴주더래요. 그래서 할 것도 없으니까 계속 공부를 하게 돼서 그 3주대학 4주대학은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1등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대학원 가라. 자기는 대학원이랑 전혀 관계없었대요. 대학원 가라. 그랬더니 당연히 자기는 그 대학원으로 가라 그러지 않고, 네, 뭐 제가 당연히 교수님 그 대학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뜬금없이 거기서 너 카이스트 지원해봐. 자기는 자기 인생에서 카이스트란 말을 그때 제대로 들은 건 처음이었다는 거죠. 물론 뭐 TV에서 봤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를 지원했고, 어쩌지도 인생이 달려가 붙은 거고요. 저희 연구실에 들어갔고 지금 저랑 같이 벤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 다음 달에 MIT 가는 학생입니다. 유학생은 중학교를 축퇴했습니다.
왜 중퇴되지 않은 이유는 몰라요. 저는. 중학교 중퇴하고 그냥 학교가 싫었대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검정고시를 봤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 뭐 검정고시를 봤는데 무슨 좋은 대학 갔겠어요? 거기도 3년째 4년째 갔겠죠. 근데 이 학생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성실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 대학에서 1등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뽑았고요. 왔는데 이 친구 덕택에 제가 이 친구가 연구를 너무 잘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뭐 부총장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연구를 거의 안 했는데 혼자서 연구 잘해가지고 그 친구 덕택으로 제가 9시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이 친구는 MIT를 갑니다. 아, 교수도 학생만 그러냐, 교수. 한 교수님을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 교수님 이름은 얘기 못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수고요. 네. 인터넷 찍으면 쫙 나오는 교수인데, 왜냐하면 제가 부총장이 되다 보니까 부총장은 이제 교수들을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또 신임 교수를 뽑을 때는 항상 총장님, 그리고 저 부총장, 교부처장 3명에서 인터뷰하거든요. 최종 인터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들 속사정을 잘 알게 되는데, 이분도 고등학교 때 강아지 분양을 했대요. 그래서 돈을 벌었대요. 공부를 안 했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대학 떨어졌죠. 그래서 재수를 했죠. 재수해서 A대학. 근데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생명공학과 같은 데 갔나 봐요. 그래서 대학교 때 대충 공부했고. 근데 이 친구는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에서 엄청나게 갑자기 세상이 바뀐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네. 그러니까 대학교까지는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국내 대학은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뭐 카이스트 서울대 들어갈 때 어렵지 않아요. 카이스트 대학원도 어려워요. 근데 서울대는 대학원 되게 쉬워요. 항상 미달해요. 그렇다고 제가 서울대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다른 대학원은 훨씬 들어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너무 많아요. 어쨌건 이분은 이제 국내에서 대학원 마쳤는데 거기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박사과정 때 논문 엄청나게 됐고, 그래서 그 논문 보고 저희는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뽑았어요. 또 다른 분은 KBS 음향기사인데, 이분은 최근에 인터뷰하신 분인데, 이분은 A대학 나왔어요. 뭐 대학 나온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KBS에 취직을 했는데 음향실에 취직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음향실이 자기가 맞더래요. 그러면 음향실에 있다 보니까 귀가 뚫리고 음에 대해서 절대 감각이 생기고 막, 그런데 자기가 답답하더래요. 뭐 일본의 뭐 NHK나 야마 사람들 보면 자기보다 뭔가 한 단계 위에 있더래요. 그래서 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나 하다가 공부를 하러 가자.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음대로 가서, 근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음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가서 음대에서 박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미국 음악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 대학에서 테니어까지 받았어요. 종신 교수.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또 도전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뭐 연락을 온 거예요. 저희도 도전하고 싶어요. 야, 그래, 음향하는 교수만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이번에 뽑았어요. 뽑았는데 저희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미국에서 테니어까지 다 받았는데 왜 카이스트까지 또 옵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또 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는 테니어 못 드립니다. 테니어라는 건 연구 교수직이거든요. 안 자르는 거예요. 연구 안 해도. 근데 우리는 연구 테니어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저는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음대 교수를 뽑는데 인터뷰 다 끝났어요. 인터뷰 다 끝났는데 제 마음도 그렇고 우리 총장님 마음도 그렇고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총장님, 그냥 우리도 테니어 드립시다. 그래,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서 저희 테니어 들어서 아마 내년 초에 아마 부임하시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강의 쭉 듣고 아마 굉장히 산만한 내용을 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하고 싶어요. 오늘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 이 강의 끝나서 여러분이 뭐 갑자기 교수님 저 공부하겠으라니 저 갑자기 뭐 하겠어, 그럴 건 아니지만, 근데 오늘 이 강의 끝나고 오늘 자기 전에 이만큼만 바꿔보던가 아니면 생각을 길게 해보던가
내가 10년 있다가 15년 있다가 카이스트 교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아니야 난 공부는 난 관심 없어. 그래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걸로 사업을 해서 그래 몇천억 떼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아까 시작할 때 영재라고 자신 있게 손드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모두 다 영재고 그 재능이 어디 있는지 언제 가는지 오늘 여러분의 방향이 여기서 조금만 바뀌면 10년 있으면 저기 전혀 다른 데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자, 자기가 영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